이번 시간에는 국제 기업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정부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그 소득을 얻어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업에는 국내 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요. 다른 국가의 기업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도 있고 또 애플 코리아도 있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업이 국제화돼서 여러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죠. 여러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국제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한국 기업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하죠. 그래요. 현대차도 보면 러시아나 뭐 인도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도 보면 마찬가지죠.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렇죠. LG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국제기업이 투자하는 일,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투자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도면을 보면 좋은 거죠.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인가요? 기업에 참여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을 얻잖아요. 그래요. 타국의 기업이 투자를 해주면 그 기업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또 그 기업은 상품을 해외에 팔 수도 있겠지만 또 국내 시장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은 기업은 그리고 외국 기업이 생산한 혹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니까 좋은 일인 거죠. 좋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기업이 공급을 해서 소득을 얻다 보면 일부 이유는 어떤가요? 타국으로 이전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일정 기간 소득은 어디에 쓰이죠? 작업수단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쓰이고, 그렇죠. 인건비에 지급되고, 인건비를 위해 쓰이고, 그리고 일부가 타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익을 못 내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요. 이익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다른 국가와. 당연한 거겠죠.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많은 나라의 자료가 나와 있죠. 모든 나라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자료를 공개한 나라들만 나와 있겠죠. 여기서 유입이 많이 되는 나라 순으로 한번 10개를 골라봤어요. 물론 한국은 해당이 안 되겠죠. 좀 비교를 위해서 한국을 넣어놨어요. 제일 많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그래요. 그 다음이 인도, 룩셈부르크,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스웨덴, 브라질, 이스라엘 순이겠죠. 한국은 순수에 안 낀다 했죠.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요. 이스라엘에 한 24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죠. 근데
한국에는 90억 달러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요. 우선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05년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보다 한국의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 많았어요. 이 직접 투자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걸 가리키죠. 그래요. 한국에 60억 달러가 투자됐고 이스라엘에 48억 달러가 투자됐죠.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그래요. 이스라엘보다 한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은 80억 달러, 이스라엘 한 70억 달러 되죠. 그래요. 언제쯤 뒤집혔냐면 2010년과 한 2015년 사이에 뒤집힌 거죠. 2016년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래요. 110억 달러, 120억 달러가 투자되는데 한국에는 74억 달러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죠. 그래요.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는 이스라엘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의 투자 조건이 더 좋았는데 완전히 뒤집혔다는 얘기죠. 그래요. 지금은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돼요. 옛날에는 한국이 더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요. 한 16배, 1.56배 차이 나죠. 그래, 안 좋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그래요. 상당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2020년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 정도 투입됐죠. 1조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200조 가까이 되죠. 매년 1200조 가까이가 투자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적으로도 투자가 되지만 해외 자본도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핵심인가요? 기업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는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매년 그래요. 1조 달러 정도 투입이 되죠. 1조 달러 이상이 투입이 되죠. 2019년도에는 얼마가 투입되나요? 1조 5천억 가까이 투입됐죠. 2016년에는 2조 1천억 달러 가까이 정도 투입이 됐죠. 거의 2,300~400조가 투입된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1등은 중국이랬죠.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전에 보면 미국 1등인 경우도 있어요. 2019년에는 미국이 1등이었죠. 그래요. 순서가 뒤바뀌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꾸준히 증가하기는 어려운데 인도 같은 경우는 왜 증가했냐면 꾸준히 증가를 했죠. 2020년에 세계는 감소했고 미국은 감소했는데 인도는 증가했죠. 인도는 이 표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한 것밖에 안 보이죠. 중국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2010년에 그래요. 2,400억 달러 정도 투자됐는데 그 다음에 1조 7천억 달러 정도로 많이 줄죠. 그래요. 1,700억 달러 정도로 줄죠. 2,4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천억 달러 정도 투자됐는데 2010년보다 못하죠. 근데 인도는 중국과 미국과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꾸준히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룩셈부르크에도 2020년에 투자가 많이 됐죠. 620억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많이 투자된 거죠. 한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6배 이상 많이 투자가 된 거죠. 그래요. 루셈부르크도 안 좋은 경우가 있었죠. 2018년도에 보면 한 760억 달러 정도가 오히려 어떤가요? 투자된 게 아니라 빠져나가죠. 이런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요. 안 좋은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루셈부르크는 투자가 되면 근데 많이 투자가 되죠. 2016년도에 보면 81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죠. 직접 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꾸준히 투자가 많이 되는 지역은 어딘가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국, 미국이죠. 항상 그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인도는 미국과 중국과는 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양도 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발전한 나라에서는 투자하기 어렵다. 그게 아니죠. 미국은 왜 발전한 나라에서 투자하기 어렵다나요? 이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보세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2016년도에 보면 그래요. 4,800억 달러 정도가 투자됐죠. 다국으로부터. 그래요. 그래요. 발전했다 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2010년에 보면 650억 달러 정도 투자가 됐죠. 해외로부터. 그런데 이때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됐죠. 2018년에도 한 62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됐지만 2010년만큼은 못하죠. 돈값이 또 하락한 것도 생각해야 된다 했죠. 2020년은 빼더라도 2019년에 540억 달러 투자됐죠. 그래요.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일랜드는 2005년도에 이제 마이너스가 생겼죠. 투자가 된 게 아니라 투자된 돈이 빠져나간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2018년에 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죠. 2,300억 달러 정도. 굉장히 그래요. 큰 해외 투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멕시코도 많이 투자가 되죠. 그래요. 한국보다 훨씬 투자가 많이 되죠. 미국 그래요. 한 340억 달러 2019년에 2020년 어려울 때도 한 29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됐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멕시코가 더 낫다고 보는 거죠. 투자하기에. 그래요. 스웨덴도 많이 투자됐어요. 한 260억 달러. 그래요. 2018년도에 좀 덜 투자가 됐죠. 그래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증가했으면 알 수 있죠. 스웨덴도. 브라질도 그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긴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650억 불 정도 투자가 됐죠. 그래요. 정체 상태에 있다 봐야 되겠죠. 2010년도에 770억 불 투자가 됐죠. 2020년에는 오히려 감소했죠. 이때는 뭐 코로나 사태가 있었으니까. 정체된 상태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도 보면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죠. 해외 투자가. 그래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2019년 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외 투자가 직접 이루어지는가, 투자가 되는 투자 조건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되죠. 기업에 이익이 된다 싶으면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요.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시장이 크면 유리하겠죠. 그래요. 일정 기간 그래요. 소득이 크면 시장도 커지겠죠. 왜? 소득이 커질수록 지출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 살펴봤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소득이 커지면 지출이 커지는 거죠. 그럼 뭐 살펴보면 될까요?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되겠죠. 네, 국내 총생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2020년도. 순서가 보면 미국, 중국, 독일, 인도, 한국,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순이에요. 한국은 끼워 넣은 거라 했죠. 국내 총생산이 크다는 말은, 한국보다 크다는 말은 한국보다 시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미국, 중국, 독일, 인도는 어쨌든 한국보다 확실히 크죠. 장기로 봐도 그렇죠. 브라질은 어떤가요? 2020년에 한국보다 작죠. 국내 총생산이 작아요. 근데 그전에는 한국보다 컸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두 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미국, 중국, 독일, 인도는 한국보다 시장이 크다. 그래요. 그럼 시장이 크다 해서 그래요. 무조건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이 크면 그래요,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그걸만 가지고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뭘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소득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제조업 종업원의 명목 월평균 임금은 통계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도 크고 예를 들어서 개개인 소득도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개개인 시장도 크고 개개인의 소득이 크다. 그거는 그래요. 시장의 구매력이 강하다는 걸 가리키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미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은 어떤가요? 인건비는 비싸겠죠. 근데 왜 투자가 이루어지나요? 시장이 크고 구매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을 하면 수익 내기가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되는 거죠. 중국 그래요. 중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인도는 어떻게 된 경우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한국보다 인건비가 낮은 것이죠. 한번 볼까요? 월평균 임금을 보면 한국은 2020년에 3,313달러예요. 그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50만 원 되는 거죠. 멕시코는 330달러예요.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2019년에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요. 2010년도는 보면 어떤가요? 한국은 2399달러, 멕시코는 377달러. 그래요. 이때는 한 7배 정도 되는 거죠. 멕시코가 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미국
미국은 소득이 높죠. 한국보다. 브라질도 한국보다 많이 낮죠. 2020년 보면 530불, 한국은 3,300불,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한국이 6배 크죠. 그래요. 그래요. 인도는 어떨까요? 인도는 자료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소득은 뭐에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뭐에 비례하겠죠? 일반적으로 생산성에 비례하겠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돼요. 미국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그래요. 63,000달러죠. 한국은 그래 31,000달러죠. 그러니까 월 평균 임금도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죠. 한국은 3,300달러, 미국은 5,000달러. 1인당 생산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면 한 10,000불이죠. 한국 31,000불을 했죠. 중국은 인건비를 보면 2016년 걸 봐야 되네요. 2016년 보면 그래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8,100불, 한국은 29,000불이죠. 한 4배 가까이 차이, 한국이 4배 정도 크죠. 1인당 생산성이. 그래요. 중국은 그래요. 한국은 3,100불, 중국은 740불이죠.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나죠. 인도는 어떤가요? 1,900달러. 그래요. 2020년에 한국보다 월등히 어떨까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임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한국보다 인건비가 낮은 곳이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국보다 인건비가 낮은 곳,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죠. 그래요. 그럼 한국보다 시장이 크고 인건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메리트가 큰 거죠. 중국, 인도는 투자 메리트가 한국보다 있는 곳이죠. 왜? 시장이 크고 인건비가 낮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산하기 편하겠죠.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보다 시장이 크고 개인 구매력이 동시에 큰 곳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하고 독일이죠. 그래요. 독일은 연도별 국내 총생산이 3조 8천억 달러죠. 그래요. 한국보다 2배 이상 크죠. 그 위에다가 임금 어떤가요? 2019년 자료 나와 있죠. 한국보다 훨씬 높죠. 한국은 월 평균 임금이 3,400달러인데 독일은 5,300불이죠. 그래요. 시장도 크고 구매력이 동시에 커요. 미국과 독일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한국보다 시장이 크고 인건비가 낮은 곳, 중국, 인도죠. 생산하기가 또 편한 곳이죠. 이곳은. 미국, 독일은 어떤가요? 팔기가 편한 곳이죠. 그래요. 한국과 시장이 비슷한 크기이고 인건비가 낮은 곳,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브라질이 투자하기가 더 쉽겠죠. 시장은 비슷한데 인건비가 낮잖아요. 브라질이. 한국보다 시장이 작고 인건비가 낮은 곳, 멕시코죠. 멕시코 보니까 멕시코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죠.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290억 달러가 투자가 됐죠. 한국은 90억 달러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되느냐? 인건비가 낮은 곳은 멕시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멕시코는 1년에 근로자들이 2124시간 일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1908시간. 멕시코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요. 월급은 어떤가요?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330불, 한국은 3,300불. 인건비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일은 제일 열심히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래요. 투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작업수단 구매는 거의 뭐 비슷하겠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뭐 그 구매해서 구하는 거니까 운영비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운영비가 작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직관적으로 봐도 멕시코는 미국 바로 밑에 있죠. 그 미국에서 많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가 낮고 운영비가 낮으니까 제조해서 운송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미국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다 설명이 됐는데 이스라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설명이 안 되죠. 시장은 다 한국보다 작죠. 그래요. 인건비도 인건비는 한국보다 다 높죠. 비슷하거나 높아요. 그래요. 이런 나라들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뛰어난 기술을 가져도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으면 그 뛰어난 기술을 이용하면 수익을 내기 쉽겠다 생각하면 투자를 하겠죠. 그래요. 지하자원이 풍부해도 그렇고 또한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아도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조건들은 그래요.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혹은 또 규제가 없어서 투자하기 편하거나 뭐 그런 곳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또 법인세가 면제된다거나 하여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죠. 룩셈부르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이 순서로 투자를 많이 해요. 여기에는 한국도 끼어 있어요. 한국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요. 한국은 해외로부터 투자는 적게 받는데 해외로 직접 투자는 많이 하죠. 그래요. 누가 문제인가요? 한국이 좀 문제죠. 한국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본이죠. 유출은 많이 되는데 해외 투자는 많이 되는데 유입이 별로 안 되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일본하고 거의 유입 수준이 거의 비슷하죠. 한국은 90억 달러 2020년에 유입됐고 일본은 100억 달러 유입됐고 유출은 한국이 320억 달러 일본은 1100억 달러.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